신유빈 선수가 상대 선수를 포옹하며 축하해주는 모습. 비록 졌지만 밝은 표정이던 신유빈 선수가 그러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땐 울먹이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온 장면입니다. 또한 상대 선수를 끌어안으며 축하하는 모습을 듣고 일본에서도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기사들도 여럿 나왔는데요. 물론 일본 언론들에서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미디어에선 알리지 않은 그와는 결이 전혀 다른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 경기는 여러가지 면에서 한일 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합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지상파 방송인 니폰 테레비 뉴스에서는 지난 4일 메달 놓친 직후의 행동에 그녀의 인격이 엿보였다. 하야타에게 패한 20세의 신유빈을 후지의 히로코 씨도 찬사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신유빈 선수의 스포츠맨십을 조명하는 기사를 냅니다. 탁구 여자 단식 3위 결정전에서 하야타 히나 선수에게 패한 한국의 신유빈 선수의 행동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동메달을 차지한 하야타 선수는 코트 위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패한 신유빈 선수는 하야타 선수에게 다가가 포옹하며 축하의 말을 건넸고 이후 벤치로 돌아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경기를 해설한 후지 히로코 씨는 자신이 패배했음에도 축하한다며 다가와 말을 건넨 모습에서 그녀의 인격이 엿보였다 라며 그녀의 행동을 칭찬했다. 20세라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능력과 기술뿐 아니라 경기 방식에서도 이전보다 깊이가 더해졌고 싸우는 모습의 진지함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일본의 좋은 라이벌이 될 겁니다. 신유빈 선수는 혼합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24세의 하야타 선수보다도 더 어린 20세로 한국의 에이스이며 일본 리그에서도 활동 경험을 가진 선수다. 이러한 기사들도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는 악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인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만한 기사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 관해서도 신유빈 선수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보다는 다른 결의 기사가 더 호응을 얻었죠. 신유빈 선수는 8강전에서 최종 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신승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승리 후 신유빈 선수가 보인 눈물과 함께 상대였던 일본 선수의 다분히 의도적인 시간 끌기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신유빈 선수에게 삐약이라는 별명을 안겨준 파이팅이 공포영화의 비명소리 같다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처음 소개드린 것과 같은 기사도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은 기사도 함께 나옵니다.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3위 결정전에서 하야타에게 패한 신유빈의 절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야타는 왼팔 부상을 입은 가운데 4대2로 신 선수를 제압하며 멋지게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 열전에선 플레이 외에도 주목받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신 선수의 너무 큰 절규였다. 신 선수는 첫 세트부터 점수를 얻을 때마다 유난히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여기에 과도한 포즈도 선보였다. 탁구에선 기합을 넣거나 기쁨을 표현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선수가 많지만 신유빈 선수는 흔히 볼 수 없는 정도의 큰 소리였다. 이에 대해 많은 팬들이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에선 TV 음소거 했습니다. 그 기쁨은 상대에게 신뢰다. 올림픽 탁구에서 이 한국 사람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상대에게도 신뢰라고 생각한다. 하야타 선수는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큰 목소리로 파이팅하는 게 흔하다면서도 남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의 없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한국에 관한 기사를 낼 때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려는 일본 언론의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동메달 결정전에서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바로 하야타 선수가 부상을 참고 경기에 나서서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인들이 높이 사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는 목소리와 함께 과연 이렇게 참고 하는 걸 칭찬만 하고 끝내는 게 맞느냐라는 갑론을박이 현재 일본 내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협회 저격과 맞물려 묘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똑같이 심각한 부상을 안고 경기에 임했고 이를 참고 경기를 뛴 두 선수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협회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 또는 자성의 목소리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사례까지 소환되며 축구협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배드민턴협회가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본에는 가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참다 혹은 인내하다라는 말로 많은 일본인들이 저음형으로 삼기도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는 일본인들이 인내를 얼마나 큰 사회적 가치로 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가만은 우선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화로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자의 부분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후자의 부분은 우리에겐 낯선 개념입니다. 이는 결국 좋게 말하면 공동체, 현실적으로 말하면 조직의 안위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인 겁니다. 비슷한 인내 의미를 갖더라도 일본의 인내는 공동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 아래서 부상이라는 개인적 부분 때문에 조직의 평안을 해칠 수 있는 관리적 문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겁니다. 부상 투혼에 대한 찬사는 있어도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미약한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축구 등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구기 종목들이 예선 탈락하는 바람에 가장 시청률이 저조한 올림픽이 될 거라는 시작 전에는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올림픽은 올림픽인지라 양궁, 사격, 펜싱, 유도, 탁구 등 극적인 승부와 더불어 선수 개개인들의 서사들도 함께 나오며 흥미를 돋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올림픽 성적 자체도 역대 최대치를 노릴 정도로 잘하고 있죠. 남은 기간 우리 선수들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목표한 바를 전부 이루고 왔으면 좋겠습니다.